여보,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남편 철수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또 출장이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그때만 해도 나는 철수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년간 계속된 거짓말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도소리 사연집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65살 박영희입니다. 10년 전 55의 나이에 황혼 재혼을 했습니다. 첫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살던 중에 만난 김철수는 나보다 3살 많은 58살이었습니다. 그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철수는 정말 신사적이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철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다고 미리 이야기해뒀습니다. 나는 그런 철수가 오히려 성실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첫 남편이 술만 마시고 집에서 빈둥거리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철수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녔고 말도 참 예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말해줬습니다. 결혼 전 우리는 6개월 정도 교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철수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오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고 내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특히 내가 첫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철수는 화를 내며 그런 남자와는 다르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투룸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도 제대로 없고 혼자 사는 남자의 집답게 썰렁했습니다. 그런 철수가 불쌍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철수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줬습니다. 철수는 그럴 때마다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식들이 있었지만 재혼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 2명만 데리고 구청에서 신고만 했습니다. 철수는 그날 나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결혼식은 못했지만 앞으로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철수의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전세로 놓고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철수는 내 돈을 전혀 손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우리 생활비를 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남편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철수의 출장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흘, 나흘, 일주일씩 집을 비웠습니다. 나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선물도 사오는 철수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장 중에도 철수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나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철수의 목소리를 들으면 외로움이 좀 달래졌습니다. 철수의 직장 동료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 모임에 나를 데려간 적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회사 사람들이 재혼한 사실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재혼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철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내 자식들도 재혼을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출장을 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장도 같이 보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가끔은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철수는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줬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고 설거지나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휴대폰에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기밀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또 철수는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전 부인 사진도 자식들 사진도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다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절대 내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남편 얼굴 좀 보자고 해도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는 철수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첫 남편이 워낙 사교적이어서 매번 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용한 철수가 더 좋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도 철수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출장을 가고 돌아오고 또 출장을 가고. 그런데 출장 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2주일씩, 때로는 한 달씩도 집을 비웠습니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것을 보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째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출장 간 사이에 모르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휴대폰이 아니라 집 전화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김철수 씨 댁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철수에게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의 부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실수로 집으로 걸었나 보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그런 전화들이 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철수를 찾다가 내가 받으면 당황하며 끊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철수는 회사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업무상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피곤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 후에는 그런 전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회사 일인가? 혹시 철수가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다정했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고 생활비도 꼬박 줬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 5년째 철수는 더욱 자주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한 달에 20일은 집에 없었습니다. 나는 거의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심해졌지만 철수가 힘들게 돈을 버는데 투정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출장 중에도 매일 전화를 했고 주말에는 꼭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출장 중에 묵은 모텔에서 이전 손님이 쓴 향수 냄새가 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옷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거나 주머니에서 여자용 헤어핀이 나오거나 셔츠에 립스틱 자국 같은 게 묻어 있거나
철수는 매번 그럴듯한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 여직원과 업무상 접촉이 있었다거나 모텔에서 이전 손님 물건이 남아 있었다거나 나는 철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같이 살면서 철수는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철수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출장이라는 핑계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는데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결혼 10년째가 되던 해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출장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갔는데 이제는 갑자기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오늘 출장 간다고 하거나 집에 온 지 하루 만에 또 나간다고 하거나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철수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큰 공사가 생겨서 현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출장이라니요. 철수는 저녁 6시쯤 집에 와서 가방을 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길면 한두 주일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어느 지역에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경상도 쪽이라고 하다가 전라도라고 하다가 헷갈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떠난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마치 좋은 곳에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쌀 때도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새 셔츠를 여러 벌 챙기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의 전화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저녁 9시에 정확히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오후에, 어떤 날은 늦은 밤에, 어떤 날은 아예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배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다른 사람 목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장 숙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고. 철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과 같은 숙소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경 소리는 현장 숙소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가정집 같은 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아직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길어도 열흘을 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철수를 봤습니다. 분명히 철수였습니다. 키도 똑같고 옷차림도 철수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철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빨리 걸어갔습니다. 나는 급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넓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철수였을까?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뒷모습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혹시 집에 왔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급한 일로 서울에 올 일이 있었지만 집에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울에 왔으면서 집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철수는 정말 바빴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살이 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기색이 좋았습니다. 힘든 현장 일을 했다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지낸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했더니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며 가방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다 해줬는데 이상했습니다. 혹시 가방이나 옷에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 몰래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가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옷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는데 남자용이 아니라 여자용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철수가 쓰던 향수와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화장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누구에게서 전화가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회사 여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 있어서 전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름을 저장해 놨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자주 연락하는 직원들은 이름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철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삭제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누구에게서 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회사에서 업무 연락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들은 업무용 같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문자를 확인할 때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업무 문자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지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문자였습니다. 한 달 후 철수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쪽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정확한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현장 사무소 전화번호라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현장이 자주 바뀌어서 주소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떠난 다음 날 나는 우연히 철수가 평소에 다니던 회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 임시 휴업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회사가 휴업이라니요. 나는 회사 앞 상점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휴업했는지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한 달 전부터 휴업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철수는 한 달 전부터 직장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철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출장이라고 하며 나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생활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철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순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회사 앞을 지나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임시로 나가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새로운 직장을 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그날 밤부터 나는 철수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회사에 나가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걸까? 혹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싼 선물을 사왔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이런 비싼 걸 왜 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의 수상한 행동들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둘씩 발견됐습니다. 철수의 지갑에서 여자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작은 증명사진이었는데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그 사진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며 어디서 그걸 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지갑을 정리해 주려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회사 동료의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말이 안 됐습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왜 지갑에 넣어두죠?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했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철수는 분명히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10년간 같이 살아온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니.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이에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거짓말은 바람 피우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철수가 또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장을 보러 동네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랫동안 못 본 옛 친구 정순이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순이는 나보다 2살 많은 67살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트 앞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이는 내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에 있는 철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순이는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순이는 나에게 이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김철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나는 정순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이 사람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김철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여자와 부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도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순이는 나에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아파트에 가서 직접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최근에 철수의 수상한 행동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순이가 사는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순이는 그 남자가 사는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정순이가 가리키는 동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정순이는 그 남자가 7층에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순이는 그 남자가 보통 오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편 철수였습니다.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철수 옆에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철수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부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나는 정순이에게 붙잡혀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와 그 여자는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나를 진정시키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도 살고 있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집에 도착해서 정순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순이는 그 남자와 여자가 최소한 5년 이상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미영이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철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여직원이라고 했던 그 미영이가 바로 철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남자가 가끔 출장을 간다고 하며 며칠씩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이는 혼자 남아서 집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 출장 기간이 바로 철수가 우리 집에 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철수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간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우리 둘 다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출장이라고 하며 미영이에게 가고, 미영이에게는 출장이라고 하며 나에게 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며 두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수의 수입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회사도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두 집 생활비를 댔을까요? 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철수가 나와 미영이에게서 돈을 빼돌린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출장지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철수는 지금 미영이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철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겨우겨우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행복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가 나에게 했던 사랑한다는 말들,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상한 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여자 향수 냄새, 이상한 전화들, 갑작스러운 출장들,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는데 나는 철수를 믿고 싶어서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자세한 사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순이에게 부탁해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7층에 사는 김철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김철수와 미영이 부부가 5년 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그 집이 미영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단순히 세대주로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철수를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나에게 선물도 주고 출장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말입니다. 사흘 후 철수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철수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철수가 집을 나선 후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철수는 지하철을 타고 바로 그 아파트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철수와 미영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은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같이 들고 뭘 살지 상의하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철수가 나와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표정으로 웃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나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영이에게도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미영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순이의 말로는 미영이도 철수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믿고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영이도 나처럼 속고 있는 피해자인 셈이었습니다. 철수는 우리 둘 다를 속이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미영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도 나처럼 철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텐데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의 또 다른 부인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정순이가 미영이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남편이 출장이 너무 많아서 외롭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서 의심스럽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미영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와 비슷한 의혹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만나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영이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정순이는 며칠 후에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나도 참석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나는 미영이를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철수가 왜 우리 둘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다른 부녀의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성격도 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남을 배려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나는 미영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철수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용기를 내서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영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안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건강, 자식들 이야기 등등.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남편이 출장이 너무 많아서 외롭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절반은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의 절반이면 바로 철수가 우리 집에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입니다. 미영이는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관리 업무라서 출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철수가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하기도 하고, 가끔은 반대로 너무 기운이 좋기도 하고, 나는 미영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수가 우리 집에서 지낼 때도 비슷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컨디션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지쳐 보이고, 때로는 너무 활기차고,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집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하느라 힘들었던 것입니다. 미영이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너무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멀리 가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수가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문자를 재빨리 지우고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고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미영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 옷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모르는 여자 사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회사 동료 부인이라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휴대폰에서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 철수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미영이에게 내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영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습니다. 나는 미영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우리 남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10년간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것, 우리 둘 다 속고 살았다는 것. 미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최근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고 출장도 너무 자주 가고 설명도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철수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철수는 우리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미영이는 철수와 결혼한 지 7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나와 결혼하고 3년 후에 미영이와도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중혼이니까 불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미영이는 철수가 투자 실패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철수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내 전세금을 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철수는 단순히 두 집 살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에게서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미영이 모두 철수 때문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영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7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속고 살았다니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10년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기꾼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철수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속여왔는지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와 나는 철수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10년간, 7년간 우리를 속이며 이중생활을 해온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복수할지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철수가 그동안 치밀하게 우리를 속여왔던 것처럼 우리도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미영이의 연합이 시작됐습니다. 10년간 나를 속인 남편, 7년간 미영이를 속인 남편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아직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도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나는 조용한 곳에서 만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앞서서 당장 철수를 불러다가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철수가 변명이나 거짓말로 또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적지만 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철수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철수가 그동안 우리를 속인 것처럼 우리도 철수를 완전히 속여서 복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철수의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내 집에 있고 언제 미영이 집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겹치지 않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철수의 패턴이 어느 정도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열흘에서 2주일씩 번갈아 가며 우리 집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거의 항상 이동했습니다. 주말을 어느 집에서 보낼지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철수의 모든 거짓말을 녹음이나 증거로 남겨두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사기 고발을 할 때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철수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출장 간다고 할 때, 돌아와서 출장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거짓말들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또한 철수가 우리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통장 내역도 모두 복사해뒀습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우리는 철수의 실체를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두 집 살림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 각각에게서 받은 돈을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조사해 본 결과 철수는 실제로는 무직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비를 댔을까요? 바로 우리 둘에게서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철수의 진짜 이름이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김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여자를 속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진한 피해자였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미영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철수가 우리 둘을 속여온 것처럼 우리도 철수를 속여서 완전히 망신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돈도 되찾고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수가 우리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철수가 방심하고 우리 함정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철수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좋은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철수를 완전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수의 이중 생활을 완전히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동시에 나타나서 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법적 조치였습니다. 중혼죄로 고발하고 사기죄로도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있으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실행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수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철수가 나에게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맛있는 곳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념일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다며 미영이 친구가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을 추천했습니다. 철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미영이와 나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수와 내가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서 식사를 시작하면 미영이가 마치 우연히 그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완전히 당황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리허설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철수가 변명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 장면을 녹화할 준비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인 미영이의 친구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장면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테이블도 준비해줬습니다. D-데이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와의 달콤한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보다 더 연기를 잘했습니다. 철수에게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내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가 자기 집에 있을 때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철수는 두 집에서 모두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남자였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10년간 나를 속인 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당황할까요? 변명을 할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미영이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복수를 성공한 것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7년간 속은 분을 이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미영이의 자신감에 힘을 얻었습니다. 금요일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10년간의 거짓말이 폭로되고 철수의 이중생활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미영이의 복수가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을 많이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항상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런 말 못할 텐데요. 오후에 미영이에게서 마지막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 측에서도 협조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녹화 장비도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철수는 정장을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정말 특별한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철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말입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내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친구가 준비해준 테이블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레스토랑 한가운데 있어서 모든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철수는 좋은 자리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와인을 주문하며 기념일 건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건배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미영이가 나타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철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후 7시 30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미영이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철수가 미영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등을 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계획대로 레스토랑을 둘러보는 척하며 천천히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미영이를 보고 일부러 크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예요? 미영이 씨 아닌가요? 철수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와인 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영이는 계획대로 연기했습니다. 어머나, 영희 언니.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언니 남편분이신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벙긋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인사해요. 이분이 내가 말했던 미영이 씨예요. 철수는 여전히 말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남편하고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키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고. 혹시 형제분이신가요? 철수는 그제야 겨우 말을 했습니다. 아,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시는 걸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철수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오후 7시 30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미영이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철수가 미영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등을 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계획대로 레스토랑을 둘러보는 척하며 천천히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미영이를 보고 일부러 크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예요? 미영이 씨 아닌가요? 철수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와인 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영이는 계획대로 연기했습니다. 어머나, 영희 언니.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언니 남편분이신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벙긋했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인사해요. 이분이 내가 말했던 미영이 씨예요. 철수는 여전히 말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남편하고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키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고. 혹시 형제분이신가요? 철수는 그제야 겨우 말을 했습니다. 아,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시는 걸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철수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나도 합세했습니다. 미영이 씨, 앉으세요. 우연히 만난 김에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영이 씨도 남편분이 출장을 많이 다니신다고 했어요.
당신하고 비슷하네요. 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영이가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도 건설 관련 일을 해서 출장이 정말 많아요. 한 달에 열흘은 집을 비워요. 언니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나는 철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건설회사 현장 관리 일을 해요. 출장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걱정이에요. 미영이가 깜짝 놀라는 척 했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해요. 우리 남편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철수는 이제 완전히 파란 얼굴이 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포크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나와 미영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언니 남편분하고 비슷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는 철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들이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빨리 일어서서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아니, 김철민. 당신 이제 끝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철수는 자기 진짜 이름이 불려지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나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10년간 나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했지? 출장이 아니라 이 여자 집에 있었던 거지? 레스토랑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철수는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미영이가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7년간 나하고 살면서 무슨 오해야?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철수가 나에게서 빌린 돈의 차용증, 통장 내역,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우리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이미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혼죄와 사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안 돼. 감옥에 가면 안 돼. 나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돼. 그제야 알았습니다. 철수에게는 우리 말고도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나와서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우리를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영이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철수를 연행했습니다. 철수는 끝까지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의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면서 미영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의 기분은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철수가 벌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 덕분에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철수는 중혼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빼돌린 돈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철수의 다른 가족들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철수의 누나와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철수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영이와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동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영이는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빠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도와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직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수와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철수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것을 반성하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가끔 철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와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미영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속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됐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도 하고 카페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미영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합니다. 나는 미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만회하듯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철수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제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나쁜 꿈처럼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철수 같은 사기꾼들이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나는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블로그에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는 철수와 살았던 10년 전의 나보다 훨씬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미영이와 나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은 것입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